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핫한 코너,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평론, 서정욱의 법대로 11월 4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1부 순서는 지금 여건 상황입니다. 여건 상황. 욕 바가지 먹을 각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자,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워낙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이. 자,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으로 가장 먼저 추천한 사람이 사실상 서정욱 변호사세요. 예. 지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서정욱의 법대로 시간에, 그때 인요한 하마평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을 때인데, 적임자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했고, 실제로 월요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 2주 정도 이제 다 돼가는 셈인데, 어떻습니까? 이 평가, 로스쿨 교수도 하고 하셨으니까, A, B, C, D, F 학점 중에서 몇 학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추천했기 때문에 잘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저는 이제 A 학점을 주고 싶어요. 주고 싶다. 예. 예. 왜냐? 예. 큰 방향에서 한 세 가지 점에서는 이게 잘했다 봐요. 큰 방향. 예. 큰 방향에서, 예. 첫째는 이제 이슈를 선점했다. 정부. 요즘 이게 신문에 일면. 오늘 일면 전부 다 이겁니다. 윤석열 측근 지도부 중진 불출마는 험지로 가라. 전부 다 이런 게 일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슈 선점 맞네. 그리고 이제 예. 우리가 종편이나 예. 연합뉴스 나가보면 예. 국민의힘 소식은 이제 다루는 게 드물었거든요. 그렇죠. 그 점에서 이제 이슈를 선점해가지고 예. 언론에 동아일보도 일면.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도 일면이네요. 예. 그 점은 이제 첫째 잘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이나 유승민한테 너무 비굴한 게 아니냐. 막 이게 유승민 보고 젠틀맨이다. 이준석이 보고 이게 서성. 정치는 선배다. 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이게 너무 비굴한 게 아니냐. 그렇게 이런 보는 게 볼 분들도 수도 있어요. 있고. 예. 저도 이게 제만큼 이준석, 유승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이게 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 어차피 이게 이자들은 나갑니다. 유승민, 특히 이준석은 지금 짐 싸놨어요. 짐 싸놓고 예. 지금 문 열쇠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나갈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갈 것인가? 보수 분열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렇죠. 아니 이렇게까지 붙잡으려고 징계 취소하고 이렇게 만나고 했잖아. 근데 이걸 뿌리치고 나가겠다는 말은 이준석이가 처음부터 자기 배지 욕심 때문에 그렇죠. 분열을 하고 나가려는 의도 아니냐? 나를 쫓아내 달라는 거지. 그렇죠. 나 가서 국민의힘에서 탄압받고 나왔으니까 탄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왔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대구 출마하든지 당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자기 전략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저는 이제 의도를 깨고 이렇게 보수 분열의 전적인 책임은 이준석한테 있다. 그렇죠. 이걸 이게 국민들 알린 이거는 두 번째 긍정적인 점이고. 그러니까 끌어 안으려고 했는데 예. 너가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일각에서 우파 진영 일각에서 아주 일각에서도 왜 끌어안지 않느냐를 하는데 끌어 안으려고 했어요. 근데 본인은 나간 거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게 두 번째 마지막 효과고. 세 번째. 예. 세 번째는 이제 특권 내려놓기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측근들 예. 이제는 이제 윤핵관을 말 쓰지 말라고 하잖아. 윤핵관은 핵무기냐 이러면 쓰지 마라.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이제 예. 측근들이나 또는 이제 우리 영남의 중진들, 예. 특히 김기현 대표 지도부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도 뭔가 이 당을 위해 헌신, 희생을 좀 해야 된다. 많이 누렸기 때문에 예. 그 점은 이게 큰 방향은 맞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디테일들은 좀 따져봐야 되지만 따라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이슈 선점, 이슈 선점. 그다음에 이 분열 책임을 이준석한테 떠넘기는 예. 여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측근들의 어떤 희생, 예. 지도부 예. 이게 큰 방향은 옳다 말이죠. 예. 물론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도 그랬잖아. 국정기조의 큰 방향은 옳아도 디테일이 중요하다. 그렇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저는 예. 그래서 이게 인요한 위원장께 제가 조언입니다. 충성을이 예. 조언은 뭐냐? 예. 필요하죠. 유승민도 만나고 이준석이도 만나고 필요하면 할배, 김정희도 만나고. 근데 그러면 왜 이쪽은 안 만납니까? 왜 친윤을 안 만나죠 정말? 왜 이게 권성동도 만나고 그렇지. 장재호이도 만나고 다 이게 만나서 영남권의 주호영도 만나보고 그럼요. 이래서 이게 여론을 진지하게 들어봐라. 예. 그리고 이게 꼭 윤석열하고 친한 게 범죄자는 아니잖아. 그럼요. 영남권의 국회의원 망한 게 범죄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정말 이게 우리 윤석열 정권의 성공,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이게 명예 이걸 만들어줘야 되거든. 억지로 쫓기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게
디테일 이 점은 이게 조금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이수선전, 여기는 뭐 이론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인요한 효과다. 인요한 효과. 그리고 두 번째 그 분열 책임은 이준석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고도의 책략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 문제는 좀 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리고 지도부, 당 지도부, 그리고 중진을 불출마 또는 험지로 가라. 이 세 부류, 이 세 부류가 이제 겹치는 곳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진이라고 그러면 3선 이상인데 31명인데 31명 중에서 영남이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영남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면은 아무래도 지금 그 장제원, 뭐 건성동, 이철규 뭐 이렇게 쭉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불출마하거나 험지로 가면은 이 보면은 본인들이 그 해당 지역에서 한 3선씩 다 해왔거든요. 이 뭐 험지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서울이나? 이게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아, 그렇죠. 무조건 두리뭉실하게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제 이용 의원 있잖아. 이분이 나는 불출마를 요구하면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용 의원에게 초선입니다. 그렇죠. 그 대상이 그냥 아니에요. 험지에 출마하면 돼요. 예, 그 비례대표. 비례니까. 예, 그다음에 이철규는 또 달려봐야 돼요. 예. 이철규는요 재선입니다. 재선이죠. 아, 그다음에 그렇죠. 강원도입니다. 아, 그렇죠. 한 번에 무소속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철규는 빠지네. 조선일보가 이철규까지 했는데.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철규는 험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경기도 구리시로 가겠다. 예. 이 말에 구리에 누가 있어요? 윤호중이가 있죠. 아, 그렇죠. 사선. 저는 이철규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몸속에 모범부가 희생한 아주 모범적인 경우를 봅니다. 아, 이철규. 원래는 이게 재선이고 예. 강원도고 한 번은 무소속으로 됐어. 예. 그럼 이게 원래는 공천 주가지고 바로 삼선을 시켜줘야 되거든. 예. 그런데 본인이 구리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저는 이철규는 논의를 해야 된다 봐요. 예. 먼저 또 희생했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 저는 이제 문제는 장제원, 권성동하고 장제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힘든데 제가 역대 통계를 보니까 험지가가 된 사람은 정몽준 외에는 거의 없어요. 정몽준. 예. 이분은 전국구죠. 예. 정몽준은 이제 울산에서 사선했지만 까지 했으니까는. 그다음에 동작여가 됐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거의 다 전멸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영남에서 수도권하고 저번 청소를 다 죽었잖아요. 그럼요. 다 죽었죠. 그리고 이게 문제는 이분들이요. 네. 또 이게 지역구는 탄탄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역 활동 공천 안 주면 무소속 나가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권성동과 장재원이 그래요. 특징이. 제가 보기 두 분의 공통점은 수도권 험지 가면 어려워요. 전국구 스타는 아니야. 예, 그렇죠. 어렵죠? 근데 지역구는 탄탄해. 이 말은 이게 공천 주면 뭐 그냥 되고 공천 안 주도 무소속 나가도 될 수가 있어. 과거에 주호영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죠. 했고. 역대 보면 있습니다. 무소속은 많이 됐죠. 예. 자, 그럼 이게 이런 분한테 강제로 밀어붙이듯이 그냥 이게 막 불출마 내지게 험지로 요구하면 거의 따를까요? 제가 보기에 불출마는 말이 안 될 거고 본인들이 그다음에 험지가라는 거는 죽으라는 거 불출마 똑같아. 그렇죠. 근데 지역구는 공천 안 봐도 돼. 이런 분들에게 여차하면 최악의 경우는 그냥 나 탈당했다 당선되고 들어올게. 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따라서는 그렇게 많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이분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1등 공신이 맞아요. 예. 맞죠?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인요한 위원장님이나 당에서 진심으로 이게 진짜 우리 윤석열 정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좀 이게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잘 이게 해보고 최대한 설득을 해야지. 예. 저는 이게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참 이게 저도 고민 이분들이 험지 가서 된다면야 예. 저도 가시오. 그렇죠. 이러는데 험지 가서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거로 텃밭을 확실해. 이런 분한테 저도 불출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죠. 참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예. 이런 지점입니다. 그렇죠. 그때 장제원 의원이 이제 임명직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했었죠. 예. 임명직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했으니까 그 선출직까지 이렇게 그 박탈을 해버리는 것도 좀 가혹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임명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초안지에 장량이라고 있잖아요. 네. 장량은 이제 그 유방이 왕이 되고 그대로 이게 공성신태 공을 이루고 나면 신태 몸은 물러나는 처세술의 달인이죠. 네. 이거는 이게 옛날에는 그래요. 네. 안 그러고 있다가 전부 토사구팽 당했잖아. 뭐 천년 전의 이야기고. 근데 지금도 그 불변의 진리는 맞아요. 네. 원래는 이게 시대 사명이 나는 윤석열 정권 창출에 그게 시대 사명이면 그걸 했으면 네. 원래는 이게 그걸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네,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이제 나는 이선 물러나거나 근데 그게 바람직은한데 네. 사람이 욕심이라게 내가 이러려고 윤석열 도왔나 네.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 네. 무조건 물러나라. 이것도 이게 너무 가혹할 수도 있죠. 네. 또 윤석열 온전 성공의 책임도 있을 거고. 그럼요. 저는 이 부분은 다방면을 고민해서 본인들이 결정해주면 제일 좋고.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저는 희생을 좀 계속 요구했지만 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이분들한테 당신들 다 불출마해라. 험지는 똑같거든 그 이야기하고. 이거는 이게 좀 가혹한가? 네. 저도 이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총선 결과도 이제 셈을 해봐야 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라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공유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어떤 그 산술적인 측면에서 뭐 주변 사람이니까는 뭐 흠지를 가거나 불출마하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 부분은 아마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경우에 따라서 다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지도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도부도 그 나가라고 하는데 흠지가거나 불출마라고 하는데 지도부가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김기현, 또 윤재호, 이만희 뭐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거냐? 그 김기현만 이야기하는 거나 이 부분도 좀 그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그 이만희 의원은 재선이잖아요. 그렇죠. 뭐 크게 문제될 게 아닌 것 같고요. 윤재호는 이제 3선인데 원내대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뽑은 1년직. 따라서 이게 무조건 가라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만 이제 김기현 대표는 이제 뭐 가장 우리가 모범적으로 희생해야 될 어떻게 보면 수장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최고의 지도자로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모범을 안 보이고는 이게 누구한테 그럼 아무것도 희생을 안 돼요. 하겠냐. 정권을 준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권을 준다고 했죠. 뭐 하태경처럼 뭐 이게 자발적으로 한두 명 있을지 몰라도 아니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서 딱 이번에 하면 5선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하다못해 권성동은 그때 공천 안 주고 무소속하면 됐잖아. 장대원도 무소속 됐잖아. 이거는 이게 연속으로 3선, 4선 아니에요. 근데 김기현은 진짜 공천 받아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되면 시장도 하고. 따라서 그러고 이게 저는 총책임자 아닙니까? 누구 한 번 정도는 이게 좀 희생하는 헌신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뭐 아예 안 될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이게 군포 이슈도 있고요. 김포. 그렇죠. 김포 편입. 뭐 거기는 이제 조경태가 간다는 말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김기현 대표는 뭐 제안이 오면 고민해 본다 했잖아요. 한 분 정도는 희생해주면 그럼 이게 나머지 우리 분들 있잖아요. 상당히 그 좀 따르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김기현 대표의 희생을 좀 결단을 촉구합니다. 선제적으로 김기현이 총 대표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면은 그 또 따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까지 안 해버리면 공천 개판되면 그럼 여기 총선 필패하면 어차피 김기현 대표 이제 은퇴한다 했잖아. 그렇죠. 총선 지면. 그렇죠. 그럴 바에는 저는 이제 그 한 번 쉬는 것도 좋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총선 승리하면 총리도 하고 또 이게 본인이 대권 도전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수도권에 한번 험지도 고민해보는 김기현 대표는 총살인광이니까 그렇지. 좀 이게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촉구합니다. 지금 정식 제안이 오면은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 비슷한 걸로 들리는데 정식 제안이 지금 사실상 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잖아. 그런데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정식 제안 오면 검토한다는 거 할 거로 보이는데. 할 걸로. 아예 안 할 것 때문에 검토할 이유도 없잖아. 저는 한번 그러게 한번 지켜보시죠. 정식 제안 왔을 때 밥 한번 사게 하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맞아요. 이게 김기현이라도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혁신이에 힘을 실어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권을 말로만 정권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 혁신이가 내 희생을 요구해 그렇다면 오케이 그거 하겠다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메가 서울 이것을 자세히 놓고 보면은 나중에 이 인근에 서울 인근에 김포나 이런 데서는 험지가 아니고 거기 아주 좋은 땅이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걸로 가면 되지.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 본인의 활로는 나중에 대선에 또 본인의 대선 꿈도 있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일단 선제적으로 김기현이 먼저 나가는 것이 모든 문제를 물꼬를 푸는 그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중진 의원은 말씀드린 대로 31명이 3선 이상이 있는데 이 낙동강 하류 뒷전 발언과 이거 맞물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뭐그 절반이 15명, 그러니까 부울경이 12명, 대구 경북이 3명이 3선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또 논란의 소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처럼 경우에 따라서 31명 다 경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게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게. 그렇죠. 저는 이래 봐요. 되도록이면 그 험지까지 가서 될 만한 분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전국에 인지도 좀 있는 분은요. 네. 하태경. 그리고 이게 경남의 김태호 지사 있잖아. 이분은 험지도 그렇지. 많이 나갔죠. 예, 그렇죠. 김해나 옛날에 도지사 하고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좀 가능성이 있어요. 대권 주자급이다. 예.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삼선 해도 저도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수도권에 험지어서 험지어 온다는 게 험지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한석을 딴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예. 진짜 이게 중진들이 지명도 있는 분들이 험지에 와서 민주당을 꺾고 네. 한석을 따면 이게 두석 효과잖아. 두석이지. 이것 때문에 하지 무조건 험지를 그냥 기왕 보내려고 험지 보내는 게 아니잖아. 예, 예. 이겨야 된단 말이야. 두석이- 중요한 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길 만한 사람이 그런 많이는 안 보여요. 예. 저는 결국에 영남권이다 어디에 중진들 있잖아. 예. 가능하면 이제 물갈이 좀 해야 된단 말이야. 예. 오히려. 예. 왜? 그 정도 중진인데 몇 선 했는데 제가 모를 정도면 예. 의정활동 그래 열심히 한 건 아니라 봐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은 매일 정치에 기사만 다 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가능하면 이게 그 전국적인 스타들은 뭐 한두 분, 몇 분은 옮길 수 있는데 나머지는 이게 좀 공천 물갈이 차원에서 예. 오늘 게 그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이게 그 지역이나 사람 따라 예.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정말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저는 그 영남 지역 뭐 낙동강 하류 뒷전으로 물러가 있으라 그러면은 뒷전으로 물러가 있다면은 지금 3선 이상들을 다 쳐내고 거기 초선이 되면은 초선의 TK나 PK도 다 뒷전으로 가야 되는 건지 막 이런 생각까지만 드는데 어쨌든 이 전체 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이든 당 지도부든 3선 이상 중진이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아마 공간위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공간위에서 이 사람들 겹치는 사람도 있는데 대충 보면은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출마 여부는 공간위에서 특별팀을 구성해서라도 따로 팀을 구성해서라도 정밀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속아낼 사람은 속아내고 정말 살려야 될 사람은 살리고 그런 작업이 지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유승민, 이준석 즉 신당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둘 다 12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월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마 그 선거법이 개정이 될까? 그러니까 위성정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계속 있을까? 지금 그 4년 전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올라가면 우리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느라고 12월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신당 창당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이제 무조건 거의 하지 않을까 봐요. 아, 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물론 이제 선거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근데 큰 틀에서 안 바뀔 것 같아요. 선거법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권력별로 연동하는 이것도 아주 복잡하고 지금은 어렵고요.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그렇죠? 어려워요. 그거 그다음에 계속 해왔더니 아예 옛날로 돌아가기도 예. 어리고 지금 병립형. 준연동형 돼 있잖아요. 병립형 이게 옛날이 병립형이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큰 틀에서는 저는 안 바뀐다. 그러면 저 비례대표용 정당이 다시 한다 봐요. 한다. 더 심하다 봐요. 더 심하다. 저번에는 이게 50%인가 연동했잖아요. 50% 연동이. 근데 그 단서가 있대요. 예. 이제는 100% 연동으로 바뀐대요. 그렇습니다. 거기 법 안 바뀌면 예. 단서에서 자동으로. 그때 단서 조항이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게 아. 비례 전문 정당이 이제는 우후죽순처럼 예, 그대로 이제 우후죽순. 우후죽순처럼 생기죠. 이 비례 정당이 예. 나도 한번 만들어서 3% 예. 잘하면 5% 얻으면 예. 안 되겠나? 예. 이런 게 여러 개 놓을 수가 있다. 그렇죠. 왜 공식 비례 정당은 물론 있겠지만 예. 또 이게 뭐 공식만 있겠습니까? 예. 짝퉁도 있지. 짝퉁도 있죠. 비례 막 넣을 거란 말이에요. 예. 저는 그렇다면 이게 현행 제도가 큰 틀에서 안 바뀐다면 이준석은요. 어차피 이게 그 노원병이 국민의힘에 노원병 공천 받으면 100%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자기가 그런다 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뭐 대구나 칠곡이나 무소속은 이제 제도가 바뀌었을 때 네. 비례 뭐 당으로 안 될 때 네. 그때는 이게 무소속 가겠지만 만약에 그 비례당으로 만들면 자기는 이게 2번 안 하겠습니까? 2번 하겠죠. 1번이 여성의 1번 여성이니까. 네. 그러면 이게 자기가 볼 때는 자기들은 지금 이게 뭐 최대 20%까지 이야기하고 최소도 5%는 넘는다. 그럼 한 3, 4번 보더라고요. 아, 그럼요. 자기들은. 아니야. 그 2020년 총선 때 깐출시의 국민당하고 그다음에 김의겸 최강욱 김의겸 열린시민당인가 뭐 그 당이 5% 정도 얻었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3명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래 보더라고요. 네, 네. 최소. 네. 그건 최소. 그다음에 최대는 20%까지 보더라고요. 20%면은 최대는 뭐 물론 이룰 수 없는 꿈이지만 자기들 이야기로 자기들 이야기죠. 집 장성철이나 자기들 이야기야. 자 그렇다면 이게 저는 이준석이가 네. 신당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럼 이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해야죠.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그 우리 유명한 일본 그 전국시대 네. 그 화살 3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게 화살 3개를 딱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들 보고 하나씩 꺾어보니까 화살이 부러져. 근데 3개를 딱 묶고 나니까 못 안 부러져. 그렇죠. 이 말은 이게 뭉치면 사는 거고 찢어놔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요. 화살을 하나씩 찢어놔야 되네. 예, 저는 이게 이준석 세력을 찢어야 돼요. 찢어라. 제가 이게 이준석 대처법은 무조건 이게 찢어라. 판단을 계속 찢어라. 자, 제일 먼저 반드시 찢을게. 유승민하고 이준석을 찢어야 돼. 아, 둘 사이를 갈라놔야 이 둘이 합치면 시너지가 좀 더 온단 말이야. 조금 더 있죠. 그러면 이게 유승민이 어떻게든 국민의힘에 남겨가지고 수도권에 험지해 주는 거죠. 좀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유승민 저는 볼 때. 이렇게 설득하는데 인요한이가 젠틀맨이라는데 아, 나 진짜 젠틀맨인데. 이렇게 설득해야지. 어이, 유승민 의원. 나가봤자 게 이준석이 밑에. 시다바리기밖에 안 돼. 이준석 밑에 갈 거야? 이준석이 똘마니. 이현주, 이준석 밑에. 그 밑에야. 이준석이 당입니다. 그렇죠. 이준석이가 주도하는 당이 그 밑에 똘마니예요. 지금은 이준석 걔 밑에 유승민이야. 친구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건 옛날 이야기고 정치판의 지지는 이준석이가 더 높아. 옛날에 자기가 인턴으로 그건 데리고 오시는 정치가 뭐 옛날 그대로 됩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유 의원 국민의힘에 있어가지고 험지가가 혹시라도 되면 이게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되면 마지막 대권 희망이 있지. 유승민 그 이준석이 따라가면 다음에 이준석이한테 다 되지 미래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당신이 대선 후보가 되겠나? 또 된들 이준석마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덕이 비례 주면 당신 4번 6번 천하람한테도 밀릴 수 있는데 당신이 그거 가봤자 안 된다. 설득해. 아, 그래서 이게 찢어. 자 유승민 찢어라. 화살. 자, 그럼 인요한은 이제 유승민 데리고 오면 돼. 일단 잔류를 시키면 돼. 잔류. 네. 어떻게든. 저 유승민 싫어하는 건 아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거야. 작업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전략. 전략적으로. 전략. 두 번째 김철근이 찢어라. 김철근. 그 각서. 정무실장했죠 대표 때. 김철근이가 이제 강서잖아. 네. 김철근이가 없으면 이게 이준석이는 손발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징계 해제됐죠. 김철근도. 예. 그 이재명이한테 정진상이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준석이한테는 김철근이가 있어. 찢으면 일단 이게 제 생각에는 강서에 사람도 없는데 주면 일단 이게 이준석의 비리도 많이 알 거고 왜 7억 각서를 썼을까? 그거 있잖아. 무엇보다 이게 이준석이가 시킬 사람이 없잖아. 근데 누구 시켜가지고 7억 위조 각서 받아오라고 투자 각서 그렇잖아요. 참모입니다. 참모 중에 참모입니다. 정무조정 실장이잖아. 핵심 측근이야. 근데 거기 놓으면 밑에 아무 사람이 없어. 이준석 따르는. 그렇죠. 김철거이를 포용해서 찢어라. 찢어라. 그다음에 세 번째 안 찢어도 찢기는 사람이 있어. 저절로 찢겨 그냥 이현주야. 이현주는 찢을 필요가 없어. 저절로 찢길 거야. 민주당에서 저 머리 깎고 왔다가 다시 또 여기서 또 분란을 일으키는. 이현주도 뭐 인품이나 인격이 그 이준석 수준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하면 또 고소하면 안 되니까 잘하니까 제가 이현주하고 방송 유튜브도 많이 했잖아. 옛날에. 저도 했어요. 스펙스도 하고. 근데 이현주하고 지금 이준석이가 1번, 2번이거든. 그러면서 그렇죠. 둘이 토크 콘서트 한다고. 뭐 하고 한다고 근데 하죠. 둘이는 물과 기름이야. 자기가 둘 다 국보급으로 생각하더라. 국보 1, 2. 자기가 국보 1호, 2호. 자기도 최고다. 자기 잘난만 살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게 둘이는 저절로 찢을 거야. 뭐 찢으면 좋지만 저절로 찢을 끝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그때 천하 용인할 때 천하람 이런 거 뭐 옆에 참모들 장성철이나 김준일이나 이런 거 빼고
결국 이래 되면 이게 이준석이는 고립무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 되면 이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지. 그렇지. 낙동강 오리알.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척근들 유승민하고 이준석을 분열시키고 네. 그다음에 김철근을 우리가 포용해서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이현주하고 이준석이도 결국 찢어질 거예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저는 거의 잘하면 한숨도 못 넣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된다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준석을 섬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네. 이준석 고립시켜야 되는. 그렇죠. 그 작전이 필요한데, 이제 이 세 명이 다 찢어져도 또 이준석 또 따르는 몇 아이들이 있어요. 이준석의 아이들. 정말 신인규? 뭐 그런 류에. 근데 그래서 어쨌든 신당을 만들면은, 신당이 만들면은 이게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준석의 신당을 만들어서 지역구에까지 출마를 시키면 국민의힘에 아주 위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수도권이 다른 뭐 우파 패널들도 그런 분석을 하던데 수도권이 몇천 표 차이로 갈리는데 이준석 신당이 후보를 출마시키면은 몇천 표 가져가면은 이거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저는 하나는 지역구에 다 출마시킬 만한 그런 정당을 만들 힘이 있는 거고 비례 대표형을 넘어서 지역구에까지 그거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는 과연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 표만 잠식할 것인가? 민주당 표도 잠식할 것인가? 최근에 뉴스토마토라는 여론조사 보면은 오히려 이준석 그때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가정을 해서 지지율을 조사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오히려 8 정도가 나가고 8% 정도가 나가고 국민의힘에서는 4% 정도가 가는 거예요. 그 민주당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그 선거에서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쌤은 될 수 있다. 그 생각이 어떠세요? 맞습니다. 일단 이게 이준석의 전략은 지역구는요. 이삭 주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포가도록 완전히 이삭 주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 네, 가서 분풀이 하라고. 뭐 거기 공천도 안 되고 하니 그 이삭을 주어 가지고 근데 이게 나가서 그냥 너거는 죽더라도 당선될 놈은 하나도 없다 보더라고. 죽더라도 이게 당을 알리되니까 비례를 위해서 희생이지. 정당 투표를 이게 위한. 완전히 뭐 가미카제 특공대처럼 너 자포 너그 자포가면서 지지율 2, 3%라도 얻으면 정당 투표에 조금 도움 되잖아. 도움이 되지. 이런 이게 자살 특공대처럼 완전히 버리는 카드로 희생 카드죠. 이삭 주어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게 뻔히 아는데 나갈까요? 아마 이 허경영 정당보다도 공천 마약 힘들 겁니다. 그렇죠. 저기가 안 되는데 왜 나가 돈들이가? 그렇지. 이렇게 보이고. 돈을 뭐 대줄 것도 아니고. 네. 만에 하나 뭐 이게 지역구에 공천하면요. 아까 우리 그 선배님 말씀처럼 오히려 저는 이준석이 찍을 표가요. 과연 이게 국민의힘 찍을까요? 오히려 저는 민주당 찍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이준석 후보 넣으면 오히려 민주당 편을 더 잠식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게 이준석이 찍을 놈이 국민의힘 찍겠습니까? 네. 따라서 지금 이게 여론조사도 있지만 민주당 표도 잠식할 거다. 그렇다면 이게 이준석 정당에서 지역구에 뭐 몇천 표를 다 국민의힘만 몇천 표 가져갑니까? 2천 표 가져가면 1,000표를 요 가져가면서 1,000표 가져오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죠. 따라서 크게 국민의힘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예. 오히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일으킨 분란 같은 것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보수 우파나 아니면은 뭐 중도층 중에서도 그리고 또 그 민주당에서 이 유승민 이준석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응원하는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으로 표가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을 만들면은. 그러니까 골수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이게 근데 비장의 카드가 있더라고. 이게 좀 이게 별로 안 좋은 건 한데 네. 이준석이가 진짜 정당 만들고 뭐 껍질거리고 국회는 달잖아. 네. 이때 비장의 카드가 있더라고. 저 수사. 기소더라고. 기소. 지금 딱 들고 만지작만지 하는데 지금 눈치 보는데 예. 검찰 그냥 하세요 그냥. 또 이게 막 나가고 하면 좀 그렇잖아. 예. 지금 좀 기소하세요 이제. 이제 많이 들고 있잖아. 지금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딱 타이밍이야. 정치적인 이 계산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이 원칙대로. 아니 왜 이렇게 꺼나냐 그렇죠. 말이에요. 왜 이렇게 꺼려요. 지금 그로부터 또 선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선거 때문에 또 6개월 동안 또 못하잖아. 검찰 네. 이제 더 끌다가 이준석이 탈당해가 신당 만들 때 기소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소리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쯤 적기다. 이미 준비는 돼 있더만. 지금쯤 무고로
기소하면 무고는 이게 거의 최소 집행유예거든. 그리고 재판을 질질 끌 일이 없잖아. 좌파들이 뭐 이준석이 재판을 질질 끌어줄 일도 없잖아. 그렇죠. 기소하면 이게 6개월이면 끝나. 6개월이면. 예. 그게 저는 마지막 이준석 죽이기에 비자의 카드가 있는데 검찰 더 아끼지 말고 이제 써무라. 써먹는 데보다 원칙대로 해라, 원칙. 그게 법이잖아. 아니, 증거 맞잖아. 그렇죠. 그 뭐, 증거가 10몇 가지 있었잖아. 이준석이 무고한 거. 저희가 많이 했잖아, 방송에. 저는 이제 검찰이 다 기소할 타임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계산을 안 하더라도 가령 이런 거예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고 6월 달에, 지난 6월 달에 김성진하고 아이카 있을 때 김성진하고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그 총선까지 이것을 또 안 하면은 거의 1년 가까이 그 수사를 중단을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수사 빨리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준석은 이 총선에 나서지도 못할 그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1부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신조어를 만들어냈었던데 이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출마해주면 땡큐 두 사람이 있던데요. 원래는 이제 조송추는 원래 있었죠. 그러니까 이름이 조송추. 조송추 씨, 예. 조국, 송영길, 추미애. 그러면 이게 뭐 아주 좋아요. 예. 추미애가 나오면 특히 고민정애가 붙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완전히 친문하고 예. 반문이 혈투가 벌어지거든. 그러면 이게 야권이 분열돼. 그렇죠. 그 인권까지 다 여파를 미칩니다. 그렇게 되면. 송영길이도 나오면 좋지. 아, 그렇죠. 조국이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야권이 대분열이라. 예. 그래서 조성추가 나오면 땡큐다. 이거는 많이 했고. 많이 했죠. 그다음에 제가 만든 거는 이제 그 박정천이죠. 박정천 씨. 이름이 박씨고 성이 박씨고 이름이 정천인데. 박정천. 예, 누구죠? 예. 박지원. 박지원. 그다음에 정은 정동영. 아, 정동영. 그다음에 천정배. 노인편에 천정배. 완전히 올드 중에 올드보이들이죠. 그렇네. 이게 왜 좋냐? 현실에 있는 게 정동영이가 누구냐? 정동영이가 이재명의 스승이에요. 그렇죠. 백현동의 김인섭 씨가 정동영을 이재명에 연결시키죠. 그때 이재명이가 부대변인과 정동영계부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멘토야.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내치기 쉽지 않을 거야. 경선기에 주면 정동영이가 옛날 노인 폄하 발언부터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역대 최다 표절 듣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너 어르신들이 정동영이 보면 이를 가라. 이놈 새끼 내 집에 쉬라고 했지 투표도 못하게. 이를 갈고 있다니까? 정동영도 지금 노인 됐어요. 그러니까 정동영이가 전주에 지금 경선만 하면 모르지. 박지원이가 해남 놓으면 좋지. 아, 그렇죠. 박지원이도 야 올드보이 그 호남에서 분열을 한다니까. 예, 호남에서 박지원 뭐 천정배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이런 올드보이 공천 좀 해라. 공천해라. 그럼 이게 우리한테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천군만마.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2명을 공천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A 학점이다. A 뿔 A 마이너요. 근데 뿔 저는 교수할 때요. 플러스만 주습니다. 제로하고 마이너는 안 주는 게 법이에요. 학칙에 A를 30, B를 40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더 이상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최대한 학점을 잘 주기 위해서 제로하고 마이너스는 안 주고 A 뿔 30, A 뿔 최대한 B 뿔 40, 나머지는 C 뿔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학점 줘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수할 때 학점을 제일 잘 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가 지금까지 있었던 혁신위 중에서 30% 안에는 들어간다. 상위 30%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오늘 저도 이것을 어떻게 좀 다뤄야 될까. 워낙 이렇게 민감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안이. 그래서 오늘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서정우 변호사 말씀드리면서 정리가 됐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자. 그렇죠. 이게 오늘 1부의 핵심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